4주차 5번째는 재래복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래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재래복식은 정말 집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대단히 그 여러 가지 양태를 보이는 그런 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래복식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 왕실에서 했던 재래에 입는 그런 옷이 있었고요. 왕실 이외에 그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그 재래복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또 문중에 따라서도 또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재래복식은 우선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왕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재래복식이 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제사 지내는 것에 관해서 비교적 이제 저항감이 없죠. 제사를 지내는 것에 관해서. 나는 기독교야 하는 사람도 사실은 제사 지내는데 저항감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상을 차려놓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조상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혈통을 잇는다. 이런 그 의미가 더 크고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조상에 대한 효도 실천 행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월적 효험에 바탕한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는. 유교가 표방하고 있는 효사상. 유교가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효. 그 다음에 가계 영속 관념. 다시 말하면 핏줄을 잇는 거죠. 거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래복은 명절 혹은 기제사. 전체적으로 조상한테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 조상의 신이나 위패를 모시고 행사하게 되는 모든 행사에, 제사에 입는 옷을 모두 재래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넓은 개념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된 종묘 제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왕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굉장히 크고 엄숙하고 큰 일이죠. 이 종묘 제례는. 그래서 종묘 제례는 왕이 정말 그 친히 문무백관을 데리고, 다시 말하면 모든 대신들을 데리고 그리고 종친까지 모두 거느리고 고인이 된 선대 왕을 뵙는 자리입니다. 그게 종묘 제례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제사라기보다는 현재의 왕이 역대 조선의 제왕들을 만나는 자리이고, 개인적으로는 자식이 떠나간 어버이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그 종묘제례는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충분히 여러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묘제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또 굉장히 그 유려하고, 그 다음에 그 들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종묘제례 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종묘제례를 할 때 왕이 입었던 옷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왕이 입었던 옷 중에 곰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맨 위에 있는 옷이죠. 까맣게 보이는 옷이요. 검정색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심공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방심공령은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넥라인이요. 그 목둘레에 그 희게 되어 있는 거 밑에 사각형으로 조그만 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방심공령입니다. 조금 기억해 두실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여러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머리쓰개입니다. 자, 머리쓰개를 보시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저 보셨을 거예요. 그 왕이 저렇게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앞에 이렇게 그 구슬이 달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려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늘어뜨려 있는 구슬의 줄의 수가 9이면 구류관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똑같이 앞에가 9이면 뒤도 9입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라는 것도 이제 처음 보는 그런 그 역사적인 그 유물 그리고 그 처음 듣는 용어일 텐데요. 이 규라고 하는 거는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아마 그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 그 우리가 예전에 왕실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이제 무무백관들이 쫙 이렇게 뒤로 그 나란히 늘어섰는데 전부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뭔가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특별하게 용도가 없어 보이는 이런 것을 이제 들고 있는데 왕의 것은 규라고 해서 저렇게 오그러되어 있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는 휴대품이죠. 자, 그렇게 그 왕의 경우는 이제 주로 오그러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옥이나 옆에 그 띠도 있어요. 띠가 이제 옥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 옥대는 허리띠인데요. 우리 여태 허리띠 많이 보셨죠? 아까 이제 신랑이 했던 이제 서대, 그러니까 물소뼈로 되어 있는 것도 보셨는데 왕은 대부분 옥을 씁니다. 그리고 패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식적으로 차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슬이라고 하는 거, 지금 설명하는 건 사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또 듣게 되실 거라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가리개죠, 패슬은. 그래서 무릎 부분을 이제 덮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석하고 말이 있습니다. 이 석은 신발인데요. 신발 바닥이 조금 두툼하게 있는 경우에 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말은 버선입니다. 버선 말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다 신고 계시는 양말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버선이라는 뜻이죠. 양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라고 해서 이게 치마인데요. 여성들이 입는 치마하고 다른 것이죠. 이건 의례용으로 입는 치마, 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왕이 입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왕 노릇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왕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종묘제례 때는 제사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그런 제관이 있었습니다. 제관이 입는 옷 한번 보시도록 하시는데 왕의 옷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뭐 지금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건 제관들의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그 출토복 같은데 되게 이제 뭐 무덤을 뭐 이장을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출토복 같은 것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아니면 우연히 어떤 그 유적 같은 거 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눈에 띄어서 파보면 거기 뭐 유물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그 주로 대례복으로는 도포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이제 출토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례복이 도포가 그 간단한 두루마기처럼 생긴 거죠. 도포, 두루마기죠. 바뀜에 따라서 머리에도 복권 대신에 흑립. 그러니까 그 우리 아까 그 흑립이라고 하는 게 왜 그 패랭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모자하고 흡사한 거죠. 흑립. 그리고 육원을 주로 썼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육원을 씁니다. 립을 쓰는 것보다는. 자, 그리고 기제사 때, 기제사는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는 기일마다 지내는 제사가 기제사죠. 그래서 그때 기제사 때는 조선시대 말년까지 배로 만든 심의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의는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옷인지 아마 그 다른 샤시에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 때 여성들은 일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대개 이제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대복으로 정해진 옷은 없습니다. 뭐 간혹 다른 집안에서 검은 색깔의 예복을 입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자, 그 민가에서 제례복으로 도포와 함께 유건, 행전, 세조대 이거 다 설명이 됐었던 거죠. 가는 띠가 세조대죠.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민가에서는.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역이나 집안의 형편,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중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 이런 것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아주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참가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에. 사실 지금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구경꾼으로 되게 일은 하고, 그 다음에 구경만 하는 이런 일이 많은데요. 개 중에는 양반의 부녀들 중에는 집안에 따라서 참석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의 경우는 여미를 갖추어 입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옷이냐 하면 검은 색깔 옷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검은 색깔 옷이고 이거는 어두운 옷이 아니고요. 그래도 예를 갖춘 검지만 화려해 보이는 그런 옷이 여무입니다. 그래서 여무를 입거나 혹은 올이 성기고 얇은 검은 비다로 만든 소의를 입었습니다. 소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옷이냐면 소의에다가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하면 여무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검은색의 예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반집 부녀들은 그렇게 했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아무 권리가 없었던 여성들의 경우는 서민 여성들의 경우는 제사 때 흰색이나 옥색 치마 그 다음에 저고리 같은 것을 깨끗하게 그냥 빨아입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집안마다 지금 다 제사를 지내고 있죠. 문중 행사로 굉장히 크게 지내는 그런 집안도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간략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중의 경우는 되게 이제 도포나 두루마기 같은 것을 입고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옥색 치마 저고리 이런 걸 입는 것으로 대신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평상복에다가 그냥 유건만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복이나 깨끗한 평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죠. 사실 요즘에는 그렇고요. 특히 이제 기독교 신자가 우리 나라에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추모식으로 이렇게 대신을 하죠. 제사 대신에.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제례 그리고 제례복 같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